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취를 해보는 거예요. 우선 이 집이 상당히 좁아요. 상당히. 제가 여기 처음 들었을 때 거의 고시원 아니냐고 말했을 정도로 진짜 작은데 여기에 살아보니까 좀 적응이 되는 면도 있는데 너무 살기 힘든 면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고 살만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진짜 직접 살아보면 이 사이즈가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일본 룸투어를 곁들인 제가 이 타이니한 고시원 같은 일본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집 구경 먼저 시켜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요. 이쪽에는 신발장, 수납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사실은 신발이 아니라 옷이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집 자체가 수납 공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를 다 닦고 옷장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집이 워낙 제가 처음 입주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모든 게 다 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현관에서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약간 미니미한 복도가 있어요.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제일 좁은데? 아무튼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는 변기 방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변기만 있는 방이에요. 위에는 수납 공간 같은 게 있는데 화장실에 뭐를 두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별거 아닌 휴지랑 이런 것들 놔뒀고 여기는 변기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에서 앉아서 바라보는 시야는 이래요. 이거는 제가 가끔 촬영에 쓰는 조명이고 여기는 약간 화장품 같은 잡동사니를 살짝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세탁실이랑 여기 샤워부스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세탁기랑 여기 수건 놓는 거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제 화장품이 모여져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씻고 화장품으로 화장도 하고 이 선반 있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잘 산 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딱 이 공간 세면대에서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맞게 이렇게 딱 맞게 쏙 넣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수납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특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짜란! 샤워 부스가 있죠. 제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씻고 머리 감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샤워 부스를 보고 굉장히 놀라시던데 여기 의외로 제가 되게 씻을만하고 공간이 나름 확보가 돼가지고 여유롭게 씻을 수 있어요. 이제 대망의 이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따라따라따라 이렇게 제가 생활하는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방이 있고 여기가 진짜 작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프라이팬을 제대로 뭐 씻을 수도 없어요, 잠가놓고. 여기 그리고 스토브는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조리를 한다거나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한 번에 하나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사가지고 여기 그릇을 둘 수 있는 거를 만들어놨고 여기 위에는 이거 제 친구가 준 비타민계 에르메스 여기 다 모아놨고요. 여기는 선반이 있는데 시리얼 같은 걸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뜨거운 물 나오게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보일러고요. 이것도 이거 보세요. 이거 새 거잖아요. 완전 새 집이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여기에 왔다가 초인종 눌렀다 가면은 이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왔다 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현관을 밑에 1층 현관을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밥솥 이런 게 짜르르 올려져 있고요. 이 소파랑 책상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에요. 옷장을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실 이게 정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옷을 다 걸어놓을 수가 없고 제가 이 안에다 옷을 걸어놓으면 꺼내 입을 수가 없잖아요. 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소파랑 책상을 제가 잘못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이 소파를 안 사고 그냥 의자 하나만 사서 이렇게 놔뒀으면 훨씬 공간이 넓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이 집에 바로 들어왔을 때 이 소파가 없었으면 아예 앉아서 쉴 공간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사다리 기어서 올라가서 쉬었다가 일 일을 하러 내려오기에는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여기 있는 침대 부분이 밑으로만 내려왔어도 한 개를 나왔을 것 같은데 수납장을 만드느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 구조가 진짜 별로예요. 나머지를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는 이제 빨래를 걸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봉이 달려있어요. 베란다는 진짜 넓어요. 쓸데없이 왜 이렇게 넓은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방을 좀 더 넓게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의 안락한 집 소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려다가 이 머리가 말이죠. 머리가 도저히 이제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붙임머리 한 지가 이제 거의 3달이 되거든요. 보면은 진짜 머리가 다 이렇게 빗질할 때마다 손가락에 여기서 일단 걸리고 이게 너무 상하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관리가 안 돼요.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떼보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걸 더 이상 달고 있을 상태가 안 됩니다. 짠! 머리가 이렇게 짧아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대박 소름인 게 제가 아까 붙임머리 달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엄청 꼬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씻어내면서 머리 이렇게 린스로 막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다리에 뭔가 누가 이렇게 쓱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아가지고 밑을 딱 봤더니 머리카락이 진짜 거의 이만큼이 이렇게 다리를 타고 쓱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아! 이렇게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계속 제가 린스를 이렇게 풀어주니까 3번 나오고 4번 나오고 진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 뭉탱이가 한 번 내려갈 때마다 이만큼씩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끊임없이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탈모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이제 그만 나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도 계속 내려오니까 진짜 위에 귀신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위에 쳐다봤잖아요, 저. 그래서 지금 제 머리카락은 진짜 이렇게 한 줌이 됐어요, 한 줌. 어떡하죠? 두피에 좋은 제품 좀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머리 결도 말이 아니지만 지금 머리숱이 제가 지금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한 번 제가 이렇게 빗질 손으로 싹 빗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만큼 머리가 나왔어요. 어떡해? 진짜 탈모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좀 저의 집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여기가 제 침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침대가 꽉 찬답니다. 한 명이 더 눕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저 하나 들어가면 꽉 차요.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이 여기에 누우면 다리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여기가 창문인데 창문 혹시 빛 들어오는 거 막아주려고 이렇게 블라인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내리면 이렇게 약간 안락한 침실이 된답니다. 뭔가 여기에 빔 프로젝터 써서 볼 것 같은 그런 거죠. 아무튼 제 침실은 이렇습니다. 내 침실은 자, 요즘에 아주 잘 사용 중인 러쉬 비누예요. 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아씨, 뭐야? 근데 나름 또 이 집의 제일 좋은 점은 제가 1등으로 들어서 산다는 거고 모든 게 다 새 거예요. 그리고
텐진역까지는 걸어서 15분 이 정도고 버스 타면 한 10분? 이 정도 걸려요. 그래서 시내랑은 엄청 가까워요. 그리고 새 건물이라서 바퀴벌레나 이런 것도 없고 그거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금요일에 일본어 시험을 치거든요. 레벨로 올라갈지 말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시험인데 그냥 조금 그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 한 2주 정도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러느라 시간이 완전 훅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었고요. 네 맞아요. 핑계예요. 근데 진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긴 한데 마음처럼 잘 안 되네요.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데 저만 다른 반 될까봐 그게 무서워요.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반 애들이랑. 아니요. 공부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내일까지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제는 숙제를 해가야 돼요. 숙제를. 저 일본어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숙제가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편집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 소파랑 책상을 니토리? 일본 니토리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소파가 너무 낮고 책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거의 어깨를 이만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두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깨랑 목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가요. 이제는 이만큼 이렇게 팔을 들고 좀만 있어도 여기가 진짜 아파요. 목이랑 어깨까지 너무 아파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점점 제 몸이 망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진짜 이사를 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히로이마시타 춥습니다. 이렇게 옥구조から 富士山が 見えます. 챙길 게 이렇게 많지? 됐겠죠? 이제 학원에 가볼게요.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더운 날씨예요, 여러분. 빨리 가서 오니기리를 먹고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학원이 끝났는데요. 저는 저기 스시로에서 스시를 포장해서 집에 갈 거예요. 스시로. 저 일본의 실력을 한번 보시죠. 이지만 프린터의 안내 구도. 구글 번역기가 필요하다. 일단 일로 가볼까요? 아니 테이크아웃 올라오라고 하니까 안내 스미마센
イクアウトははい。お頼まれた。あ、今から。はいはい。ただいま待ち時間20分になっておりますけど、よろしいですか？あ、20分かかります。そうですね。はい。こちら。그래서 카드는 되겠죠? 이거 すみません。これはバターです。あ、少々お待ちください。こちらですね。私がその人より早いでしたけど。そうですね、申し訳ございません。よろしければお会計に進むボタンをタッチしてください。金額を確認し、決済端末の案内に沿ってお支払いください。レシートをお受け取りください。 열받네. 제가 CD를 사왔잖아요. 다 흔들려가지고 망가졌다. 생긴 건 아주 맛있게 생긴 스시예요. 그래도 가격은 되게 싸네요. 한국이었으면 16,000원, 15,000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11,000원 정도였어요. 제가 느끼기엔 말이죠. 누가 봐도 그 직원분이 까먹고 제 거 안 부른 거였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가 없는 게 저보다 진짜 30분을 늦게 왔는데 그 사람은 진짜 20분만 딱 기다리고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내 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그냥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그거 또 가져오는 거예요. 맛있다. 보통 같으면 죄송해요. 이게 뭐 착각이 있었나봐요. 뒤에 밀렸나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 당연히 제가 거기다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그 직원분이 잠시만요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 오더니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느껴지잖아요. 그분의 행동이랑 표정이. 근데 그 전부터 제가 계속 뒤에서 물어보려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몸을 아예 틀어서 저쪽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미마셍 이렇게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50분을 기다렸어요. 스시 2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50분을 기다렸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일본 사왔던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런 적 진짜 많았대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은근히 자기를 무시했대요. 진짜 어이없네. 아니 50분을 기다려 무슨 다음 사람들 다 착착 받아서 나가는데 진짜 화나네. 그래도 맛있다. 그냥 제 느낌은 그랬어요. 느낌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뉘앙스. 그 사람의 행동이랑 그런 뉘앙스가 보이잖아요. 새우. 이거는 참치.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보세요. 미안한 마음이 부족해야. 아니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부족해야 너무. 내가 그런 스시로 너 커스터머 서비스 말해줄게.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청소기거든요? 진짜 조그맣죠? 여기다가 이 청소기에다가 이걸 끼워서 이렇게 쓱싹쓱싹 돌리면 1분이면 끝납니다. 끝입니다. 근데 제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좋은 점은 딱 머리카락 보이면 바로 이거 들고 1초면 10초면 끝나요. 근데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여기저기. 작지만 강력하고 유용해요. 찰산템. 그리고 또 이 집이 방음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옆에나 위 집에서 쿵쾅거리거나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 1분이면 엄청 시원해져요. 사실 오늘 좀 이 집에서 제가 직접 요리도 해먹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약간 억지 설정 같아가지고 제가 요리를 진짜 잘 못하거든요. 보통은 코타가 퇴근을 하고 이 집에 와서 코타가 요리를 해줄 때도 많고 그리고 저녁 같이 먹고 본가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의 이 고시원에서 지내는 하루를 찍어보려고 오늘은 오지 말라고 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얼레벌레 어떻게 잘 꾸깃꾸깃 지내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저의 이 고시원 생활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진짜 짠하죠, 짠해. 저희 엄마가 보면 아주 짠하다고 하시겠어요. 사실 조만간 이사할 집을 좀 알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왕 짧게 살더라도 사는 동안에 그냥 좋은 집에서 잘 살다가 가자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제 블랙헤드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일본에서 제가 처음 자취하는 건데 이런 기록을 좀 남겨보고 싶었고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이겠죠 뭐. 제가 좋아하는 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요즘에는 밤마다 이렇게 팩을 해주고 있어요. 일본이 진짜 자외선이 세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진짜 뭔가 피부가 점점 햇빛 때문에 상해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원래는 팩을 한 10분, 15분 이 정도 붙이고 있는데 이 팩은 한 20분 정도 넘게 붙이고 있어도 건조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저의 사는 모습을 아주 낱낱이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집에 정말 정을 붙이려고 해봤는데 정이 안 들어요. 자취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싶고 아무튼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집을 탈출하기를 기원해주세요. 좋은 집을 찾아서 새 둥지로 떠날 수 있도록. 그럼 저는 이 팩을 하고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